지가 카이스트에서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포항공대에서도 가르쳤고, 또 서울대학은 공대를 다녔고, 거기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열성은 북한 학생들이 제일 열성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 나라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발해. 그러니까 지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제 이름은 박찬무고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아주 유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할아버님이 조상숭배를 해서 일제시대에 성씨를 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경기도청 공무원인데도 그 창씨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고통이 많으셨죠. 집에 와서는 할아버지한테 우리도 창씨를 해야지 경기도청에서 승진도 안 되고 고통이 많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조상이 준 성을 누가 바꾸냐. 네가 성을 바꾸려면 애비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일제시대인데 박찬모로 그래서 저도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는 전 뭐 창씨 안 한 것이 오히려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민족주의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낳기는 1935년 4월 달에 천안에 가서 낳았어요. 천안에 외가댁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북한 일을 좀 많이 관여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이 북한 일을 하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저 독일에 한 1년 살았었어요. 85년에서 86년. 그때의 그 서독과 동독이 많은 서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독에서 기차를 타고 동독을 거쳐서 서베를린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동베를린에 가서 거기서 서독에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하니까는 그 전화도 됐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 그림 엿서를 보내니까 그게 다 들어갔어요. 그게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나중에 1990년에 포항공대 온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남북과학기술 교류를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과학기술 분야에 교류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학교 다닌 거는 국민학교는 매동국민학교를 다녔고요. 그 매동국민학교는 서울의 그 사직공원 옆에 배화고녀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화유치원도 다녀서 그때 이제 종교교회를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유교라 교회에 못 나간다고 그랬는데도 유치원에서 보내니까는 그거는 허가를 하셨어요. 종교교회에 가서 유치반을 다녔고 그리고 그 국민학교 가서부터는 이제 교회는 못 나갔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유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1사후퇴 때 이제 피랑 갔다가 혼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혼자 그야말로 가출을 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그때 부산에서 있을 때에 가정교사를 하면서 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서울대학교 공대 그때 제가 7남매 장남이라 많은 분들이 의과대학을 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유교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고 해서 공과를 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은 뭐 가정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공대를 가가지고 다행히 이승만 정권 때 1년만 군 복무를 하면 유학기후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8년
2월에 졸업하고 58년 10월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대에서 1년 복무한 다음에 59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학위하고 처음에는 박사학위는 MIT로 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석사학위 할 때 컴퓨터하고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가져와서 메릴랜드에 있었고 또 석사학위 그 시험 통과할 때 박사까지 통과가 되는 바람에 아유 그냥 메릴랜드에서 박사까지 한다. 그것이 아주 잘 된 것이 제가 컴퓨터 쪽으로 박사학위는 석사 박사학위는 화공 쪽이지만 나중에 전공은 컴퓨터로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메릴랜드 대학에 1967년에 처음 컴퓨터 학과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조교수로 발령이 되는 바람에 딴 데 갔질 않고 보통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 2년을 딴 데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화공에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학과에 그냥 그 69년 3월부터 조교수로 일을 하다가 한국의 과학원이 카이스트가 생기면서 그때는 과기처죠. 과기처에서 그 유치과학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과학자가 적으니까 특히 컴퓨터 계통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73년에 과학원에 가서 한 3년 반 가르치고 그러고서는 다시 미국에 와서 캐톨릭 대학에서 10년을 복무하다가 포항공대로 갔습니다. 1990년에. 북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독일에서 그렇게 서독과 동독이 공동연구한 걸 받고 그 다음에 1990년에 제가 그 캐톨릭 대학에 있을 때 중국 교육성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방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 저기 연변 과기대가 아니라 연변대학이죠. 연변대학이 지방대학인데 그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세계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연변대학의 과학자, 수학, 물리, 화학, 컴퓨터 분야 과학자를 초청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 수학이나 물리, 화학 분야는 일본 조총련계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초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컴퓨터 분야는 그때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89년에 저를 갖다가 그 중국의 그 과학원 시명 컴퓨터 기술연구소에서 저를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2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시명 다음에는 북경으로 가야 될 텐데 북경을 못 가고 제가 저를 어디로 갔냐면 연기를 갔어요. 그래서 연변대학에 갔더니 거기 그 대학에 컴퓨터 학과는 없고 컴퓨터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 김숙자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반기시면서 우리가 이 세계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컴퓨터 과학자를 초청해서 한 달 동안 강의를 하고 연변대학에 컴퓨터 학과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없어도 되느냐 그거를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마침 저한테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90년 7월에 갔습니다. 연변대학에 그 한 달 동안 가르치러. 근데 마침 그때 그 재미 한국 물리학회 거기에 강경식 회장하고 또 한국의 물리학회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조선족 물리학회 그런 분들이 연변 대학에서 세계 물리학 그 워크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컴퓨터 가르치러 갔지만은 그 물리학회에 온 북한에서 오신 5분이 왔는데 남쪽에서는 20명, 미국에서도 20명이 갔는데 그 북한에서 려철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고려대학교의 6기 선생님 동생인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대학원에 있다가 북위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학술대에 온 한국에서 온 과학자고 미국에서 온 과학자들은 다 거기 백산호텔이라고 좋은 데 있었는데 그 북에서 온 5분하고 이제 저는 분명 중국 정부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그 저기 연변 대학의 초대소에 있었다고요. 그 이제 아침 먹으러 내려가면 그분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여철기 선생님한테 제가 연세가 저보다도 우이니까 인사를 했더니 그 어디서 왔냐고요? 미국에서 왔다고. 그 혹시 그 한국엔 안 살았냐고. 그 한국에 최부동이라는 데 살았다고 했더니 그 최부동 종로구만. 나는 정동에 살았는데 같은 그러면서 저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그 컴퓨터 분야 그걸 좀 여쭤봤다고요. 그랬더니 여철기 선생님은 물리학자인데 그 아주 유명한 책도 쓰시고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컴퓨터는 잘 모르지만 자기는 아직 참 많이 떨어졌다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금 베이식하고 포츄렌. 그때 우리들은 베이식 포츄렌은 지나서 이제 파스칼 그렇지 않으면은 C 그거를 가르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기로 이러다가는 남북이 저기 통일될 때도 문제가 많았겠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자기네들 그렇게 협력을 했는데도 통일된 다음에 기술 분야에서 저게 많았다고. 한국은 통일되기 전에 기술 격차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포항공대에 가자마자 한국의 과학기술부에 1990년에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에 대한 그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과기부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을 책으로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에 갔던 조선과학자 또 일본의 조총련계통해서 갔다. 제가 미국 시민이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자료를 얻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 서류로만 또 책으로만 연구를 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북한을 가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그 사무총장이 그랬더니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중국 데려가가지고 북에서 온 사람들 같이 식사도 해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0년 6월 15일에 만나신 후에 2000년 9월에 김책공대라면은 북한의 MIT라고 보통 불러요. 거기에서 저를 초청을 했대요. 뭐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면 가상현실. 요즘에 가상현실 많이, 그 2000년대에 가상현실 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이제 저가 김책공대에 가서 그 가상현실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을 놓고 좀 강연을 하고 들었는데, 학생은 하나도 없고 전부 교수들만 앉았어요, 40명이. 그게 왜 이러냐 하니까, 오늘은 학생들이 노동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불만이 많았죠. 그러고 교수분들도 컴퓨터 하는 교수나 과학 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과장들만 불렀대요. 그게 자기네들은 그래도 학과장 불렀기 때문에 나를 크게 대우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북한에 그 소프트웨어 잘하는 데가 평양정보센터라는 데가 있다. PIC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싱가포르에서 콘덱스 에시아 할 때 거기에서 나와서 저 전시한 게 있었거든요. 1987년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된대요. 미리. 그런데 제가 그 김책공대에서 한 강의가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그러니까 그 평양정보센터에 간호원 대로 갈 수 있으면 가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스케줄을 당군능, 평양의 당군능은 스케줄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가는 날 당군능을 9시에 가기로 했는데 그걸 새벽 6시에 가고 9시에 그 평양정보센터를 갈 수 있겠냐 해서 좋다고 새벽 6시 아니라 뭐 새벽 3시라도 내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평양정보센터에 갔더니 160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였는데요. 야, 눈은 반짝반짝하고 그냥 그 질문도 아주 좋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됐냐. 그러니까 26살이래요. 그렇다면 군대를 안 간, 그 사람들은 군대 10년이거든요. 안 간 인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평양정보센터하고 포항공대, 그때 이제 포항공대 제가 갔으니까요. 그 공동연구를 하자고 그 최주식이라는 그 소장한테 말씀드리니까 최주식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저보고 그 제안서만 좀 써놓고 가라. 그 2000년 9월에 제안서를 써놨는데 그 공동연구하자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게 또 뭐 허탕치나 보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2001년 4월 달에 저쪽에서 허가가 나와서 사인하자고. 근데 평양으로 오기 어려우니까 단동에 가서 거기서 같이 사인하자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평양정보센터하고 공동연구를 했어요. 그 가상현실이니 그런데 근데 그 연구원들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통 1년에 2~3번씩 내 연구원들을 데리고 한 1주 내지 2주를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 연구실에 그 저 책장 위에 다 담요들이 있어요. 그 담요보담도 왜 이렇게 접는 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네들 집에 안 가고 밤엔 여기서 잔대요. 그리고 주말에만 집에 간대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리고 2001년 그 당시에는 이 전기가 하도 잘 나가고 그게 하루는 있었더니 이 사이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어디 불났냐 그랬더니 아니 불난 게 아니라 30분 후에 정전이 될 테니까 그 컴퓨터 내용물 다 저장해 두라고 그러던 평양인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제가 포항공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저에 대해서 잘 알았죠. 그리고 7년 연구할 때에도 그 과기부에서 공동연구문은 상대방의 연구비를 지가 마음대로 그쪽에 줄 수가 있대요. 그 평양정보센터의 그 최주식 소장한테 이만큼 당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주려 하니까 그분이 싫대요. 자기네들이 현금으로 받으면은 다 연구비에 쓰기 어려우니까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 회의할 때 단동에 서게 되면은 거기까지의 자기네 그 여비 그런 거를 내가 돈 가지고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하면은 꼭 돈을 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렇게 공동 연구를 하니까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다 연구비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2년 후에 자기 나라에서 매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1등상을 받았대요. 우리가 같이 개발한 게 뭐냐면
건축사가 집 짓는 걸 설계를 하면은 그거를 집을 짓는 다음에 뭐가 잘못된 게 발각이 되면은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컴퓨터로 가상 탐방, 그러니까 그 우리는 워크인이라고 그러는데 워크스루, 컴퓨터로 들어가서 설계한 대로 거기다 지어놓고 보고 아 이게 잘못됐다 하면 이제 고쳐온 다음에 나중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게 1등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북에서 나오는 조선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매달 거기에 그 1등 했던 그 사진도 나오고 그 정구일이라는 자기네 연구원이 그 건축사 앞에서 설명하는 게 나왔는데 지가 이렇게 보니까 지 이름도 없고 보안공대 이름도 없고 국제 공동연구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국제 공동연구로 했다는 것만도 고맙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에서 이제 나름대로 신임을 얻고 하는데 2001년에 그 연길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남북 컴퓨터 그 분야에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1994년에 제가 시작을 한 건데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김진경 총장님이 잘 왔다고 그게 2001년 2월 말이었거든요. 내가 내일 모레 3월 초에 북에 좀 평양 과기대 세우는 프로포설을 가지고 가는데 좀 나보고 봐달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평양 과기대가 정복 기술 쪽만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가 이제 정복 기술 쪽이니까 그게 보니까는 그 역시 그 연변과기대에 있는 교수들이 북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북에서 보면 이거 우리를 어떻게 뭐 어린애로 보는 거냐 그럴 정도로 너무 그 프로포zal 쓴 게 저쪽을 갖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잘 몰랐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그걸 다 고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가서 저쪽에서 통과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그게 이제 3월 달에 통과가 됐고, 한국에는 그 해 5월 달에 통일부에 또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를 세우기로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집 짓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이제 곽선임 목사님이랑 그 소망교회에서 많이 대주고 해서, 결국은 2009년에 우리가 열었지만은 2005년부터 저를 김진경 총장이 공동 설립위원장으로 지명을 하셨대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그 김진경 총장이 내내 하다가 2005년부터 이제 커리큘럼을 해야 되는데 김진경 총장님은 과학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IT 분야의 커리큘럼은 지가 60년부터 했으니까 그 커리큘럼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공동 설립위원장이 그때 저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총장했던 분도 했고 또 미국의 라이스 대학교 총장했던 분 그렇게 넷이서 공동위원장이 돼서 해가지고 2009년 9월에 평양 과기대에 그 개교를 한 거죠. 개교를 하고 개학은 아닙니다. 개학은 이제 학생이 들어와야 개학인데.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학생을 뽑아가지고 2010년 10월부터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기로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는 대학원만 하려고 그랬는데 대학원만 하려니까는 그 학생 모집도 힘들고 그래서 학부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해서 2010년 10월에 대학원 학생들 그때 40명 그리고 이제 학부 학생들 100명 그렇게 뽑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직책은 명예총장 챈틀러라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 학과 교수로도 있으면서 봄 학기에 한 과목 대학원 학생들 그다음에 가을 학기에 한 과목 해서 6개월 동안을 평양에 가서
그 평양과기대에서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에 교수들은 외국에서 온 분들 한 20개국에서 온 분들이 전부 학과목은 영어로 가르쳐요. 단지 토요일 날은 그 자기네 사회과학 그거를 가르치는데 그거는 북한 사람이죠. 사회과학이라는 거 아시다시피 뭐 주체사상이니 그런 거. 그게 전 우리 학생들이 그 토요일마다 그 사회과학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제가 그 대외 사업부장에 있거든요. 대외 사업부장한테 아니 우리 학생들 이 본 공부하는데도 힘드는데 그 유치원 때부터 배운 주체사상을 왜 해야 되냐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은 왜 성경을 자꾸 읽어요? 왜 주일마다 교회 가요? 그거 한 번 가는지 한 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는 제가 그야말로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카이스트에서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포항공대에서도 가르쳤고 또 서울대학은 공대를 다녔고 거기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 무서운데 열성은 북한 학생들이 제일 열성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 나라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분발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면 그 힙합 댄서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하고 거기에다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이걸 갖다 자기네 경제 부흥을 위해서 자산이 되게 교수님이 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학생들이 교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기쁜 게 없죠. 그래가지고 참 학생들 친해졌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전도는 못하지만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학생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뭐냐면 그 당신 같은 사람은 한국 피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요새 젊은 코케이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월급을 안 받고 하니까 한 학기는 딴 데 가서 가르쳐서 돈 벌어가지고 평양과기대 와서 거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정말 정전도 자주 되고 목욕하다 물도 자주 끊어지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와서 가르치는지 자기네들이 암만 생각해봐도 역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게 맞느냐 해서 아니 그게 맞다고. 그 사람들은 참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희생하고 고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죠. 지금 평양과기대가 변화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한 어찌됐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이제 같이 못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그 평양과기대 후원회가 남한의 동북아 교육문화재단이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양과기대에서는 그 처음에는 저희는 아주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평양과기대. 그러지 않아도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건물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이 인수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박재규 그 경남대학교 총장한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건물이 없어서 그걸 인수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외국 교수의 브레인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을 유학 보내는 대신에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유학 간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리큘럼이 다 그거니까 하기 위한 거지. 그게
나중에 우리 학생들 들어오니까 박정희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제 그랬듯이 그 북한에서는 평양과기대를 놓고 저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 고민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3대 총장이 이승열 총장이 북한을 못 가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들이나 한국 사람 못 가니까 저 브라지보스토크 글로 평양과기대 부총장 중에 하나가 가서 저쪽 북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 한 5가지 자기네들이 적어온 게 있대요. 과연 평양과기대에서 그렇게 영어로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었냐, 또 그 학생들이 물들지는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전부 패스해가지고 그 딱 한 가지만 패스 못한 게 뭐냐면 왜 의과대학 건물은 지어놓는다고 그러고 안 됐나. 그건 지금 생션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아니까. 그래가지고서는 평양과기대는 존속을 하되 그 후원에는 제3국, 한국이 아닌 하라. 그래서 처음에 중국 얘기가 나왔대나 봐요. 중국에 그 후원회를 두자. 근데 그거는 또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기독교인들을 저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세운 목적은 기독교 베이스드 학교인데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공자학을 저걸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천생 유럽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영국 교수들이 많다고요, 우리. 그래서 아마 영국 교수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쪽에 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국에서는 간접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 뭐 저걸 보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수업은 하고 졸업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졸업시킨 학생들이 교수를 해요. 60명이 교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는 지금 외국에서 받아온 학생들은 있어요. 옥스퍼드에서도 둘 받았고, 저기 웁살라 스웨덴에서도 받았고, 또 중국에서도 또 받았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대학원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은 학부애들은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고, 곧 아마 내학기부터는 내년, 글쎄 금년 가을 학기는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내년 봄학기부터는 미국 시민을 빼놓은 외국인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북한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한다면은 절대로 그 오버 프로미스, 너무 과대하게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심이 없으면 북한하고 같이 할 생각 말아야 돼요.